어떨지 모르지만 이런 서류는 좀 띄워주고 좀 공부 열람을 해주고 이렇게 입찰 보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이제 그렇게 이 연사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방송. 유튜브에 없는 100% 공매에 관한 기술. 안녕하세요. 저는 주교빈입니다. 네, 오늘도 전길봉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지난번에 강의에서 압류재산의 모집 공고를 받고 요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준수 규칙을 또 내용 볼 차례예요. 예, 맞죠?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하셨네요. 예. 네, 자세하게 많이 읽어서 저희가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준수 규칙 이 부분도 굉장히 꼼꼼하게 또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매 기술은 배울 것이 없다. 공고 내용을 잘 읽어보고, 그죠? 그 다음에 준수 규칙 이런 거 잘 읽어보고 입찰하면 된다. 근데 경매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쳐준 거 없는데 공매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쳐주니까 네네. 왜 주는 것을 안 읽어보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상한 그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처럼 공매 기술을 배우려고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공매 기술 특별한 거 없다. 준수 규칙, 그 다음에 공고문 잘 읽어보고 모르면 궁금하면 해당 부서에 연락하면 공매는 진짜 친절하게 잘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하셔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 다만 부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 자체가 갖고 있는 분석, 권리 분석, 물건 분석, 경제 분석 이런 거는 책에 없지. 네네. 그런 거는 이제 경험이나 기술을 배워야지. 이제 이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우지 말아야 할 부분에 비중을 두는 것 같아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네. 네. 우리 전길봉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시면 꼭 배워야 되는 부분. 아이, 감사합니다. 포인트만 콕콕 네. 집어서 알려주신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오늘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쭉 한번 봅시다. 예. 1조가 공매 근거, 그다음에 2조가 입찰 서식, 그다음에 3조가 공인인증서고요. 그다음에 4조가 공매 참가자 자격 제한, 5조가 입찰 방법 읽어볼까요? 예, 입찰 방법은 입찰은 공매 물건의 관리 번호 단위로 입찰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 선언이나 고지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아니한다. 온비드를 통한 입찰 참가자는 온비드상의 입찰 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네.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로 온비드에 접속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기명날인은 입찰서 제출 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입찰서에 전자 서명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전자 서명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동 서명한 것으로 한다. 예. 네네. 입찰서 기재 방법. 입찰하려는 자는 입찰서에 입찰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네. 성명, 매수하려는 공매 물건의 관리 번호, 입찰 가격, 공매 보증금 제13조에 따라 공매 보증금을 환불받을 시 예금 계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찰서에 입력할 금액은 총계 금액으로 하여야 하고 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야 한다. 자, 여기서 거기 이제 거기 보면은 공매 물건의 관리 번호라고 나오죠. 예, 경매 같은 경우는 경매 번호라고 그러거든요. 사건 번호. 물건의 관리 번호. 예, 근데 공매는 관리 번호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입찰 공매 보증금은 압류재산의 압국수 유담의 압류재산은 예정 가격의 10분의 1이었죠. 네. 신탁 같은 경우는 응찰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이었었고, 그러니까 꼭 공고를 잘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를 가지고 10개를, 9개를 다 적용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그 다음에 7조가 공동명의 입찰이, 한번 1항만 읽어보세요. 공동명의 입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공매 입찰 마감 시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대표 입찰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공동 입찰 신청서의 제출은 온비드 등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예, 여기까지 또 읽어보고 나머지 읽으면 되니까요. 예. 이제 8조. 네. 8조 공매 보증금. 공매 보증금은 매각 예정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 공매 입찰 마감 시간까지 공사가 지정하는 가상 예금 계좌에 납부해야 하고 공매 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매 보증금을 입찰 마감 시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을 무효한다. 여기서 이제 매각 예정 가격을 경매에서는 최저 입찰 가격이라고 그러거든요. 매각 예정 가격. 매각 예정 가격을 예, 경매에서는 최저 매각 금액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건 용어가 좀 다를 뿐이지 같은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구조. 입찰서 제출. 입찰서의 제출은 입찰 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 시간은 공사가 지정한 공인 인증 기간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인 인증 기간에 시점 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또 10조 개찰. 개찰은 개찰 일시에 시행하되 공사가 지정하는 기일에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압류재산 공매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 공매 입찰 마감 후 즉시 시행한다. 예. 그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입찰은 월화수하고 목요일 날을 체육과 매수인고인 정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매각허가 결정한다고 그랬죠. 예. 예. 다만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개찰 일시를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1조. 낙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현장 공매와 인터넷 공매를 병행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 공매 입찰자와 인터넷 공매 입찰자를 포함해 그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원비드로도 할 수도 있고 원비드 아니라 현장에서 살 수도 있고 현장이 아니라 원비드 현장을 같이 병행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 매각 결정 12조. 11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때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에 사유가 없으면 매각 결정 기일에 매각 결정을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입찰하고 체육과 매수인고인 정해서 매각 결정해서 매수인이 매각 결정을 해야만이 매각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매 보증금 처리 등 뭐 13조는 읽어보시면 되고 14조. 공매 물건 표시 기준. 공매 공고사항 중 부동산에 대한 공매 물건의 표시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공고사항이 아닌 각종 공매 안내를 위한 자료의 내용이 공매 물건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입찰자의 책임 하에 그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입찰자의 책임하. 그게 무슨 얘기냐면 표시에 관련된 것은 등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선인 것이 아니라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관리장이 우선이거든요. 그게 등기하고 틀리게 되면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꼭 등기부 등본 플러스 토지대장하고 건축물 관리장을 꼭 띄어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낙찰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네, 그 다음에 하자 책임. 하자 책임. 공매 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 침해, 공부 및 지적 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해에 대해 우리 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의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 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자리를 빌어서 토지대장 뭐 지적도 건축물 관리장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 이 정도는 공매 압류재산 같은 경우는 공매할 때 좀 이렇게 압류재산은 경매하고 대비돼서 뭐 어떨지 모르지만 이런 서류는 좀 띄워주고 좀 공부 열람을 해주고 이렇게 입찰 보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부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있는 거는 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렇게 좀 책임을 져주고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알려주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나는 이제 그렇게 이 연사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16조. 공매 물건에 대한 제세금 및 공과금은 물론 수도료, 전기료 등 미불 금액은 낙찰자의 책임하에 청산해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전기료 같은 경우 이제 밀려 있으면은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낙찰 받고 나서 전기료는 사용자 부담 어찌라서 전 소유자가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밀려 있다고 공고가 돼 있는 경우는 알려져 있는 경우는 낙찰자가 전기료를 부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료 같은 것도 조심하시고 관리비는 3년간 관리비는 당연히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위험 부담의 이전 시기, 그다음에 뭐 외국인에 대한 특례 이렇게 나오죠. 예. 그다음에 19조 온비드 장애 발생. 한번 읽어보세요. 온비드 장애로 인해서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 또는 중지의 공고는 우리 공사 게시판 또는 온비드 홈페이지 게재로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경매 같은 경우는 치아
그다음에 변경, 연기, 그다음에 대납 이럴 때는 경매를 진행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원비드로 하니까 전산 장애가 있다고 한다 바로바로 뜨겠죠. 그런데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야 돼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 미리 뭐 지방 같은 데 들어갈 때는 대부분 경매정보 사이트나 이렇게 하면 전화해가지고 그날 경매가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도 좋다 이거죠. 그 다음에 20조. 입찰 시 제출 시기 등에 대한 특약,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부터 9조까지 적용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 준수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예,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공매 물건에 3가지 서류가 있었죠. 기본적인 서류 하나, 가지 서류. 공고문, 그 다음에 운영규칙, 그 다음에 준수규칙, 준수규칙. 운영요강 준수규칙 이 3가지를 꼭 이렇게 반드시 확인하고 네. 입찰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29강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마지막 강의 30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제 총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예. 네, 이제 마지막 강의를 앞두고 네, 그때 더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마음으로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없는 100% 공매 기술